아이들이 초등수학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수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치 초등에는 무슨 초등의 원리와 개념이 있어. 그냥 계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저한테도 정말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던 문제집의 집필자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잘 아시죠? 이렇게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집의 출제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능률에서 초중등 수학 담당하고 있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앞에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 문제집이 나온 지 꽤 됐죠? 네, 2020년도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 엄청나게 많이 주신 분들도 그러셨어요? 있으셨고 이 문제집 어때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때마다 뭐 제 의견들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집필자분을 직접 모시고 저의 평소에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들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수학이 위계성을 가지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에 좀만 관심 있으시면 정말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실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여쭤보면요. 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집 자체가 이렇게 뭔가 연계학습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이다 보니까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어떻게 공부를 연계를 해서 해야지만 수학 공부에 효과가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수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 잘 못했으면 3, 4학년 때 하기 어렵고 사칙연산을 잘 못하면 중등 가서 방정식의 계산을 잘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적인 연계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적인 연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되게 많은 그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념을 학습하는 태도 측면에서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을 학습하는 태도라는 게 어떤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을 처음 접할 때 아이들이 그냥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해서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개념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거의 정의랑 그 용어의 뜻이 일치하는 거? 그쵸. 그게 개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이제 이게 숫자고 이게 수고 이게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빼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수학 개념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라 다음 개념을 학습하게 될 때에는 그 전 개념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계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될 때 물론 약속하기 성격에 맞는 개념들은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그 인과적으로 그 맺어져 있는 개념들 그리고 또 이제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만나서 새로운 개념들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그 관계들을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사실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빼고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1학년 때 숫자를 배웠지만 2학년 때 이제 그 계산을 배울 때 그 둘은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수는 수고 이제 계산은 계산이고 연산은 또 딴 거. 더하기는 했지만 곱하기는 또 새로운 거. 맞아요. 곱하기는 구단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매번 새롭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큰 문제가 없죠. 사실 시험이라는 거를 또 그렇게 막 융합적인 문제들이 애들이 만날 일이 다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로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새롭다라고 여겨도 다 외울 수 있고 다 이제 내가 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게 매번 새로운 개념 받다 보면 이제 지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아, 이랬기 때문에 요 개념을 내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아, 이 둘의 관계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그 다음번 개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학습의 흐름을 본인이 장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를 매번 다 알려준다라고 하면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쵸. 사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이 정도 되고 교통수단은 이런 게 있고 도로 상황은 이렇고 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학습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 간의 연관 개념,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태도라는 측면인데 그 어떤 교육학 논문에서는 아이들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사고력이 폭발한다 이런 논문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사실 배우면서 배움의 즐거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달으면 본인도 새로운 개념을 알아가면서 즐겁다. 배워서 맞아요.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적인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본 놈이 한다고 이런 거를 가능하면 굉장히 어릴 때 경험을 해봐야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될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수학에서 뭔가 내가 해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네, 라는 거를 경험해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의식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담아서 이제 네. 이 교재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일단 구성이 기존에 있던 문제집들하고 굉장히 달라서 네. 이게 참 참신하기도 한데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네, 하긴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럼 이렇게 연계학습 좋아. 근데 연계학습 좋은데 연계학습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이 분명 중학생 뭐 이런 개념들까지 이렇게 접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떤 분들은 선행을 미리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너무 선행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살짝 네.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선행이라는 개념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바뀌면 선행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또는 움직이니까. 네. 또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또 교과과정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해봤던 게 다 선행이 네.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선행이냐 아니냐 선행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그 어디까지나 절대적으로 아이 수준에 맞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집 안에서 중등 내용을 조금씩 다루기는 하지만 막 중등을 미리 확 다 공부해서 이렇게 막 미리 빡세게 해서 준비합시다 라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넣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초등 수학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수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치 초등에는 별다 무슨 초등의 원리와 개념이 있어. 그냥 계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계산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들. 그러니까 단순한 연산이어도 그 안에는 그 중고등까지 이어지는 개념들에 담겨있는 수학적 의미들이 초등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거를 발견한다라고 하면 중고등에 가서 어떤 일반화된 식이라든지 추상화된 개념을 만났을 때에도 다 얘네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초등에서도
이 초등 개념이지만 이 여기 안에서도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끔 하려는 것이구나라는 의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요. 보통 이제 선행적인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집, 고난이도 문제집에 네.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선행을 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년 아이들이 본인들이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사고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수학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중고등 때 너무 빠른 선행으로 인해서 공식으로 덮어버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없게 하려면 이런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집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교육 정보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문제집 개발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각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만드는 그런 문제집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수많은 수학 문제집 중에서 좋은 수학 문제집을 고르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팁들을 개발진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찾는 게 우리 좋은 선택일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요즘은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잘 아시기는 할 텐데 일단 크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념을 전개하는 방식을 한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시면 어떤 책은 A는 B다. 이거는 이겁니다. 자, 다음. 자,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책은 A는 B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게 하거나 그 이유를 아이가 생각해 보게 하거나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날카롭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의 퀄리티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100개의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푼다면 사실상 문제를 푸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문제를 풀더라도 아이가 그거를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어떤 많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냈고 개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10문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라 이 문제는 얘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 개념만 알면 단편적으로 바로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무조건 많이 들어있는 문제지 좋은 건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많아도 그 문제들이 어떤 퀄리티인지를 어머님들 요즘은 더 잘 아셔서 그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해설지인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채점 빨리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이걸 많이 원하시다 보니까 빠른 답안이요. 그래서 빠른 답안을 요즘은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상세한 해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상세한 해설만으로는 사실상 그 해설지만으로의 차별화를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서 이게 내가 답만 채점할 수 있는 건지 얘가 못 풀었던 부분을 내가 해설을 보고 어떻게 풀어라라고 지도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얘가 전체 수학에서 어느 지점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게 어떤 의미고 맞았다면 앞으로 어떤 공부를 이어가게 될지라는 어떤 그 어머님들의 엄마표 수학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다 공감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거에 완전히 좀 꽂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해설지 활용하는 법과 관련돼서 영상을 찍을 정도로 저도 봤어요. 제가 해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해설지를 되게 열심히 잘 쓰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이 또 있으실 테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살펴보실 텐데 해설지도 한번 보세요. 다른 문제집과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들 보실 수 있고 다른 문제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서 저희가 참고하면 또 문제집 고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부터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16건이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좋대. 너무 요즘 뭐 대치동에서도 많이 풀린다고 하고 네. 어머님들한테 큰 관심을 받는데 서점에 가보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풀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일단은 뭐 개념 문제 심화라고 써있으니까 뭐 개념부터 풀려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뭐 대수 1부터 풀려야 되나? 뭐 대수 2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집을 감히 우리 애가 풀어도 될까? 이렇게 조금 또 걱정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또 주변에서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이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저희 능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진단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저희가 더보기에 넣어줄게요. 네,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이제 너무 생소한 책이다 보니 난이도 판단이 잘 안 서실 수 있잖아요. 일단 개념편은 그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디딤돌 기본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비상의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네. 네, 그 정도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 난이도 책이 이제 저 하얀 책 문제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거는 디딤돌 응용이나 혹은 신사고의 센이나 요 정도 수준의 약간의 응용까지 다뤄준 문제집이다라고 난이도를 보시면 되고 저 이제 까만 책은 이제 최상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책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쓸 거냐 얘를 다 써야 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일단 제 기준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이 어차피 그렇게 딱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기용 문제집을 풀리시진 않거든요. 이제 다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학교 진도는 학교 진도지만 따로죠, 따로. 다 내가 네네. 이제 이렇게 그럼요. 세워서 아이들 지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순서라는 것도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순서가 있지만 교육과정에 따라서 또 그게 뭐 바뀌기도 하고 네.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눗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 책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교과서 딱딱 단원 순서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책이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만든 책이어서 네. 고학년 정도가 됐을 때는 반드시 학교용 문제집을 여러 권씩 풀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네. 교과서도 하고 익힘책도 하시니까 학교용 문제집을 하나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 같은 학교용 문제집을 두세 권 풀리시기보다는 학교용 문제집도 물론 교과서에 딱 맞춰서 나선형 교육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1단원에서 수 연산을 배우고 2단원에서 도형을 배우고 3단원에서 다시 계산을 하고 4단원에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네. 영역을 번갈아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 간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놓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책들로 공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병행해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책을 어떤 어머님들은 개념편인데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 보지 못한 문제들이라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또 평상시 보지 못한 문제들이냐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단원 안에 있는 개념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단원 안에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 영역에 관련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미 근데 배운 건데. 그쵸. 네. 그래서 생소하다라는 것이지 그게 막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걸 낯설게 여겼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 개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집을 푸는 이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수 파트를 이제 문제집을 풀게 되면 지금 배운 과정에 그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단원이 그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교 진도에 따라서 여러 문제집을 병행해서 푸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아이가 기본적으로 뭐 대수 파트를 다 끝낸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수 개념들을 총정리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통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등 올라가기 전에 초등 수학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시리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많이 풀렸던 그런 문제집의 기본 구성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집에 플러스 이 문제집도 풀어야 되는 걸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집을 풀면 다른 건 안 풀어도 돼 라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는 분명히 부담이 될 건데 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떨까요? 이 문제집이? 그러니까 다 하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문제집을 고르시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하는 공부가 결국은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기준을 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가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 문제집은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머님들께서 문제집을 보시고 이거는 학교 문제집과 이런 문제집을 어떻게 병행하면 되겠다, 혹은 나는 취사 선택을 하겠다, 나는 이 책은 아무래도 안 맞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 학교 문제집을 푸시는 게 맞으실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하는 공부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재를 열어보셔서 직접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동생도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막 권유를 하면, 언니 나 불안해서 학교 문제집 아니고서는 못하겠어. 이것만 하면 빠지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학교용 문제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원 내에서만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와 연계되는 지점들을 절대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실 때 단원 내용에서 꼭 필요한 부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거니까 이런 준비까지 너가 살짝 해야 돼, 이런 부분까지 담아져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나는 절대 최상위는 포기 못해. 최상위는 초등에서 꼭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머님들 진짜 꼭 계시거든요. 있죠. 그렇다라고 하시면 검증해 보셔도 되세요. 이 심화서 안 하시고 개념편 또는 문제편만 해보신 다음에 최상위를 풀려보셨을 때 얘가 이걸 갖고는 최상위를 못 푸네 라고 하신다면 이 책은 안 쓰셔도 돼요. 그렇다면 이 책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너무 확신에 찬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되네요. 그래서 최상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개념이나 문제 부분만 이 책으로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이것만 하시고도 최상위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용 문제집 대신에 이 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초등교과에서 빠지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문제집 한 권 안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교과 내용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상 교과서가 단원 순서로만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교과서는 더하기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는데 이 책은 곱하기 다음에 더하기를 배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범주 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물론 아이에 따라서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각도 배우는데 왜 여기서 계산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사실 그 부분은 혼란이 있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이제 진도 차이가 있는 것 뿐이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결국에 대수만 쭉 공부하고 또 기하만 공부하고 이렇게 교과서 진도가 가게 1학기 2학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머니께서 나는 그래도 그건 너무 싫어 라고 하신다고 불안하시니까.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어머니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전체 수학을 놓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구나. 아이들한테 뭐 그런 혼란 안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학부모님들이 하실 거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깊은 얘기들을 막 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신 이제 저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집을 활용하면은 정말 다 뽑아먹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검은 책보다 노랑이나 하얀 책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네. 노랑 책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개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참고서들이 다 개념 설명을 한번 해주고 확인 문제 풀어보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문제들을 연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하얀 책은 개념 설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노란 책을 먼저 공부해서 익숙한 패턴으로 아이가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라고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했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그게 완벽하게 자기 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시점에서 하얀 책을 가지고 스스로 개념을 거죠. 정리해보게. 그래서 개념 정리, 설명은 없지만 자기가 개념을 스스로 적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 개념들을 정리하는. 네, 그래서 문제별로 네. 문제를 풀고 나서 빈칸 채워넣기를 하면서 앞서서 노랑책에서 그냥 전달받았던 개념을 자기가 손으로 직접 써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다른 방식의 두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떤 책을 우리 아이는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두 책이 어떤 이런 대꾸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낯설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주실까요? 분수는 몇 자리수지? 라고 하면 몇 자리수? 분수는 자릿수가 있어? 수이긴 한데 자리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답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뭐지? 라는 생각만 하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공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얀 책에서는 그 부분을 마지막에 자기가 분수는 몇 자리수로 쓸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하얀 책까지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분수는 자리라고 나타낼 수 없지 라고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하게 되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개념편, 저 책이 문제편으로 개념 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그런 대꾸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개념 파트를 보시면 이 책은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는 10개의 숫자와 자리값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딱 선언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얀 책에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연수는 숫자인 거야? 아니면 수인 거야? 이렇게로 질문을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던졌던 그 자연수는 10개의 숫자와 자리값으로 쓴다라는 그런 명제를 마지막에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주입식으로 뭔가 개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기서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 단원 학습의 마지막에는 서술형으로 자기가 다 개념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 두 책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개념을 위한 다른 문제집은 풀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개념이 스스로 완벽하게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정말 완벽한 개념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두 문제집의 난이도 차가 크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이거 2번이 나와서. 근데 이제 중간 난이도이자 이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흰 책이 최근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요 책과 요 책의 이제 두 난이도 갭을 저 책으로 메워줄 수 있어서 약간의 브릿지 형태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머님들도 이제 일반 시적 문제집 같은 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개념 플러스형 라이트로 개념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짝 높여서 쓰시잖아요. 뭐 네. 센을 푼다든지 네네. 디귿도로 응용을 푸신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최상위를 하시거나 뭐 최상위 센을 하시거나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 단계로 보셔도 되고 다만 이 책을 유형서로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 문제들이 달달달 어떤 패턴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요 개념만 알면 문제가 쫘라르 풀리고 요런 형태가 아니라 각 문제마다 다 깊게 의미가 생각해야 있고. 되는 문제들이어서 이제 두 책으로는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 수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집,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문제집도 관심 가져주시고 서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더보기와 그리고 첫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